반갑습니다. 운전고시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면접 솔루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면접 복장입니다. 자, 우리 면접 복장은 뭐죠? 예, 맞습니다. 정장입니다. 단정한 정장. 자, 밑에 보시면은 회사와 직무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면접은 분명 옷 잘 입기 경연장이냐 패션쇼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세련미를 자랑한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단정하고 그 직무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옷인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양쪽 다 보시면은 조명 차이인데 사실 면접 정장에서 가장 선호하고 면접관들이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관공서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 바로 진 네이비 색깔입니다. 진 네이비. 진 네이비 색깔에 이렇게 투버튼 정장이 가장 무난하고 안정감 있고 신뢰감을 줍니다. 일단은 우리 푸른색 계열 있죠. 진 네이비 색깔이 신뢰감을 준다. 그리고 넥타이도 네이비 색깔 또는 적색깔 이렇게 체크 들어간 거 사선으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는 흰 색깔 와이셔츠를 입으셔야 되고 구두는 무조건 검은색 구두를 신으셔야 됩니다. 갈색 구두 안 됩니다. 공무원 면접은 패션쇼가 아니에요. 얼마나 신뢰감을 주고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단정하냐. 딱 봤을 때 첫인상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면접 복장은 이러하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무원 면접을 봤을 때 숙지를 해야 되는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공무원 4대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두 번째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자, 세 번째로 정치운동 금지 의무. 네 번째로 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관들이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공무원 6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청렴의 의무, 두 번째로 비밀 엄수 의무, 세 번째 성실의 의무, 네 번째 복종의 의무, 다섯 번째 품위 유지 의무, 여섯 번째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면접관이 돌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홍길동 씨 공무원 6대 의무에서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바로 자신감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6대 의무도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런 돌발 질문을 대비해서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본인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놓고 있어야 한다. 우리 운전직렬, 전공직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운전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보시면은 청소 차량을 운전합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 차량을 운전합니다. 보건소에 앰뷸런스 차량 운전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부시장, 군수, 부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이런 수행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한 제설차 운전도 하겠죠. 공문서 수발 업무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용 차량 관리 및 점검도 있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면접에서 크게 미흡받는 부분은 없을 거라 봅니다. 당연히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면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신다면은 운전직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외우세요. 자, 다음 도로교통 법규도 물어봐요.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주차 금지 장소, 자동차 등의 운행 속도, 일반 도로는 몇 킬로,
고속도로는 몇 킬로 이렇게 있죠. 많이 나오는 게 또 이제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이것도 거의 단골 메뉴로 많이 나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안전속도 5030. 이 내용과 위반 처벌 기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내용과 위반 처벌 기준.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 처벌 기준도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이것도 숙지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방어운전.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상 뛰어들기를 잘하는 게 운전이 잘하는 게 아니고, 속도를 높여서 간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겠죠. 그래서 방어 운전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본인이 생각을 해서 면접관님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동차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자동차 관련 질문이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 정부 시책에서 지금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와 장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이것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라든지 군수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 뭐 부군수님, 구청장님 이렇게 수행 중에서 차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 이런 것도 돌발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정말로 옳은 방법인지. 기본적인 뭐 엔진오일과 타이어 교환 주기 및 전반적인 정비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뭐 숙지를 하셔야 되고, 모르시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검색 포털에 치면 다 나오죠. 예, 한번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운 거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베이퍼롯과 이 페이드 현상 이것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안전적인 뭐 실무 지식을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뭐 처리 순서가 있겠죠.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는 운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처리 순서가 상당히 능통해야 됩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능통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물어보겠죠. 자동차 연비를 줄이는 방법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겠죠. 그리고 또 추가하자면은 냉각수 교체는 언제 해야 하나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이 정도만 생각해놔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이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시거나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러면은 자동차 구조원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 서적을 또 구매하셔가지고 공부를 별도로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도 있고 각 도도 있습니다. 예,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이렇게 있죠. 내가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질문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뭐 경기도면 경기도, 충남이면 충남, 대구면 대구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뭐 소개라든지 뭐 슬로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도 내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청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가 딱 들어왔습니다. 자, 보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게 슬로건입니다. 경기도의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의 슬로건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이런 건 필요가 없고 민원 정보 공개 필요 없고요. 소통 참여 필요 없고 자, 경기도 소개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경기도 도정 슬로건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맞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시작입니다. 자, 경기도 도정 슬로건입니다. 보이시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자,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 도정 슬로건. 일단 경기도가 하는 일을 봐야 되겠죠? 경기도가 하는 일. 지금 뭐 하는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가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돼 있죠. 뭐 많습니다. 이렇게 뭐 추진하는 일, 철도, 교통, 뭐 보수. 이 밑에 보시면은 경기도청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경기도 상징물 한번 봐야 되겠죠. 경기도의 나무는 은행나무이고 경기도의 새는 비둘기이다. 뭐 경기도의 꽃은 개나리이다. 이 내용도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죠. 혹시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입니다. 자, 1분 자기소개 요령을 한번 알아볼게요. 1분 동안 자기를 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공무원 면접에서는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없고 출생지도 말할 수 없고 출신 학교도 말할 수 없습니다.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일단은 1분 자기소개 요령을 말씀드리자면은 자기 자신이 이 공무원 조직에서 얼마나 융합되고 화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격이 좀 둥글둥글해서 잘 지낸다. 아니면 학창시절에 이렇게 친구들이라든지 친하게 지내고 별 갈등 없이 잘 지냈다. 아니면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갈등 없이 잘 지냈고 둥글둥글한 성격이라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좀 어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얼마나 융합이 되고 화합할 수 있는지를 어필해야 되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맡을 업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자, 직무와 관련해서 맡을 업무, 운전직이죠. 자, 운전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력. 내가 경력이 있으면은 경력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내가 경력을 쌓았는데 어떤 운전을 많이 했다. 그런데 사고 없이 운전을 잘 했었다. 그래서 뭐 승객들한테 되게 이제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 뭐 이런 것도 자기 소개가 되겠죠. 자기만의 강점이 될 수 있고. 근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경력이 있는지 이렇게 어필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경력이 있게 어필해야 됩니다. 제가 딱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내가 경력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 따라 하셔도 돼요. 뭐 따라 해보세요. 뭐 저희 아버지께서 물류 사업을 하셨는데 물류에 관련된 일을 유통업을 하셨는데 제가 트럭을 몰아서 3년간 같이 일을 도우면서 일했었습니다. 대형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아니면은 소형 트럭 이런 것도 하나의 물론 회사에 일하지 않았지만서도 가족의 일을 도왔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접관한테 어필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운전을 아예 못한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내가 물어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내가 운전 경력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트럭을 운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농사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유도리는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력이 없다고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 일을 도와서 트럭을 몰았다. 집에 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시골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통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배송 업무를 하시는 집에서는 가족끼리 좀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도 작은 건데 크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도 발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더해서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 공직을 향한 기여도, 이것도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임용이 된다면은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력도 있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도 있어. 차량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가, 제가 워드 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월등히 뛰어나게 일선에 뛰어듦으로써 멀티가 되겠다고, 이렇게 포부나 계획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여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시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는 무조건 땡땡땡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딱 각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씩씩하고 자신있게 어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분 스피치와 사전 조사서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사전 조사서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출을 앞에 칠판이라든지 화이트보드에 이 중에 한 가지를 적어 놓을 겁니다. 한 가지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를 용지에 적으셔야 됩니다. 주는 시간은 15분 만에 서술을 다 끝내야 됩니다. 이 사전 조사서가 면접관님한테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똑바로 적어야 되겠죠. 글씨를 막 악필로 적으면은 면접관님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글씨를 못 적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알아볼 수 있게 적으셔야 됩니다. 사전 조사서 적는 시간은 15분을 준다. 그리고 시간 되면 바로 지체 없이 제출해야 된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목표를 정하고 성취한 경험을 서술하시오. 내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필기시험 합격한 것도 나름 그게 되겠죠. 내가 끈기가 있다 이런 걸 보겠죠. 끈기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런 거를 적을 수도 있겠죠.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 이것도 본인이 적으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노력한 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지금 이 글에서 출제자의 의도와 취지가 무엇일까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바로 응시자의 직무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전공 연계 전문성을 또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지금 전공 연계 전문성, 본인이 지원한 분야, 운전직. 그러니까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를 판단하고 그 부분의 과거 경험과 자신의 소신을 서술해야 됩니다. 운전직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사례, 어떤 사례를 예시를 들면서 그리고 내가 노력한 점이 무엇인지 그걸 서술하면 되겠죠. 본인이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서술해 보세요. 서술을 해보시고. 자, 다음 5분 스피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5분 스피치는 서술하는데 30분을 줍니다. 30분. 30분을 주는데 내가 순번이 제일 첫 번째야. 그러면 30분 되면 바로 제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순번이 제일 마지막이야. 그러면은 아주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서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15분 되면 모든 면접자가 한 번에 다 내야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15분 되면 전부 다 내야 돼요.
그런데 5분 스피치는 서술하는데 30분의 시간을 주는데 내 순번에 따라서 조금 더 적을 수 있는 시간과 더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반면에 순서가 제일 앞번호이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피치를 적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글씨도 어떻게 하면 이쁘게 좀 잘 적을지, 이쁘게 안 적어도 보기 좋게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날려 쓰지 않고 그래도 정자로 좀 적을 줄 알고 면접관님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5분 스피치지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은 5분 동안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2, 3분 안에 끊어져요, 이거. 끊어지거나 면접관이 스톱합니다. 그만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떨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면접 가면은 큰 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소리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자신감 있게 하되 말도 또박또박 하되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톤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5분 스피치는 30분의 시간을 주는데 내가 순번이 맨 앞이면은 외울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고 순번이 뒤쪽이면은 외우는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근데 하지만 5분 다 채우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거의 2, 3분 정도에 거의 끝난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 기출문제 보이시죠? 이걸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근데 갑자기 돌발 질문이 나왔어요. 내가 공부 안 했던 질문, 모르는 질문,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르는 질문 대처 방법입니다. 자, 모를 때 어버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대답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사실상 미흡을 받기가 가장 좋겠죠. 자, 모르는 질문 대처 방법. 자, 따라하세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미흡 안 받고 최소한 보통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면접관도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렵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질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답변의 그 내용보다는 그 태도를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모르는 질문이면은 남들도 모르는 질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면접관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악성 민원들 있죠? 뭐 민원인들과의 관계, 뭐 소통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정답을 찾아라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르는 질문을 대처하는 방법은 제가 긴장을 한 나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면접관님을 만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면접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